안타까운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이 흉기로 피살당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어떤 인물인가요? 예, 그 천하장사 마돈나라는 그 영화 네. 미술 감독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네. 송선미 씨하고는 1년여의 열애 끝에 결혼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 경위를 좀 들여다보면 말이죠. 이게 재산 상속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고가 일어난 거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이게 예.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마 저도 변호사였지만 큰 쇼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 게 일어났을까요? 아마 상속 분쟁과 관련해 가지고 예. 이 송선민 씨 남편이 그 연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선민 씨 남편이 아마 이 지금 송선민 씨 남편을 살해한 사람이 내가 이 상속 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정보를 주겠다. 정보를 줄 테니까 그 대가로 돈을 달라. 네. 이렇게 요구했는데 아마 송선민 씨 남편이 그 돈을 잘 약속한 돈을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갑자기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송선민 씨 남편을 갖다가 살해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피의자가 그 흉기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네요.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가 아닐까라는 그래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네.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흉기 또 급소를 찔러서 즉사를 하게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분노에 의한 범죄를 계획한 것은 아닐까, 또는 그 돈을 다 받기 위해서 협박 용도로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살인에 이르게 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를 들면 상속 소송이 있다면 원고와 피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피고 측에 서서 피고를 도와주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피고를 도와주는데 도와주면서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금전적인 대가를 바랬는데 이 피고라는 사람이 잘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돈을 주지 않으니까 그 상대방, 그러니까 소송의 상대방인 이 피해자 고모 씨한테 가서 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주겠다, 나한테 수억 원의 어떤 대가를 달라, 네. 이렇게 약속을 처음부터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대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화가 나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사실은 소송에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돈으로 받고 이런 것들도 사실 부도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만약에 정당하게 받을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뭐 약정금이라고 했다면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받을 것인데, 또 이런 법조 타운 안에서 이런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사실은 놀랬습니다. 네. 예. 자,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모 씨가 피살됐다는 어제 소식으로 인터넷에서는 한동안 뜨거웠었는데요. 화제가 됐었는데, 근데 지금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이제 재산과 관련한, 그러니까 상속과 관련한 것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상속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송선미 씨가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이 송선미 씨 남편분하고 또 이 송선미 씨 남편을 살해한 사람이 왔다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이 변호사 측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살해범을 어떤 증언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이 소송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문제는 이 살인범도 살인죄로 처벌해야 되지만은 송선미 씨가 정신적인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피해자,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살해를 당한 송선미 씨 남편뿐만이 아니라 저는 송선미 씨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 치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보통 유산은 좀 골고루 나눠주면은 그 자식들이 싸움이 없는데, 예. 아마도 장손을 예뻐해서 장손에게만 유산을 몰래줬던 것 같고, 이런 상속 소송이 많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상속을 해주다 보니 나머지 가족이었던 이 고모 씨가 나도 유산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불만을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한 걸로 보이고요. 예. 아마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을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속재산의 목록이나 이런 정보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가해자, 이 피의자의 도움을 일부 받았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보통 보면은 아버지와 자식, 아들, 딸과 관련돼 있는 재산 소송이면 모르겠는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손자한테 그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역시 똑같이 법 적용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언으로 인해서 특정 상속인이나 특정 제3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 그 가족들은 그 유류분 반환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어떤 상속 지분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손자들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손자가 직접 한 거라기보다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 소송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대습 상속이라고 해서 그 손자들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손자들이 그렇게 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사건을 보고 또 한 가지 놀란 부분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보통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건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장소인데 보안 문제라든지 그런 거가 좀 논란이 될 것 변호사 같아요. 사무실이 상당히 취약하지 어떻게 네. 보면. 변호사 사무실은 어떻게 보면 또 가해자 피해자 간의 조정을 위해서 같이 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흉기를 갖고 오는지 안 오는지는 차단할 수가 없거든요. 또 변호사도 또 잘못하다가는 이 의뢰인에게 맞는 경우 소송 결과가 나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와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안 내놓으면은 반환금 안 주면은 또 막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과거에 사실 사건 사고가 몇 건 있었죠. 의뢰인이 아, 불만을 참고 화재를 일으키거나 칼로 휘둘러가지고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이 우리도 뭔가 검색대를 설치해야 되는 거냐, CCTV 설치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결국은 사실은 소송 과정 중에 불만을 가지는 상대방은 있거든요. 특히 저희도 한쪽을 대리해서 변호를 하다 보니까 반대편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험하게 욕설을 한다거나 항의를 하는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직업이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불법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정상적인 어떤 직업 수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 불만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절차, 예를 들면 진정을 할 수 있고요. 민원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잘못된 거는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흉기를 가지고 항의를 한다거나 이런 네. 것들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네. 네, 불행한 소식 한 가지 짚어봤습니다. 송선미 씨의 남편 고모 씨의 어제 살해 예, 사건과 저는 관련된 GH입니다. 출당론이 나오대. 누구요? 저요? 응. 그런 얘기를 누가? 장화홍, 아, 홍 대표. 응. 그래서 나를 출당시키겠다. 응. 얘기하더라고. 당에서 내보내는 거를 막 이쯤에서 막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래 보든가. 괜찮으세요?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그까짓 거에 아이고 전혀 미련 없어요. 진짜로? 당에서 쫓겨나는 건데? 한두 번 쫓겨나 봅니까? 한두 번 쫓- 임금님 자리에서도 쫓겨나 봤는데 그까지 당쯤이야. 아유, 그 말을 또 그렇게 하지 마. 그런 거. 아유, 왜 그래. 아, 너무 그렇게 하잖아. 많이 힘들어? 자학기 그렇게 막 던지고 그래, 시작부터. 잠깐 말이 살짝 엉켰네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근데 그거는 나는 일단 그분 그 장화 홍 대표의 말이 너무 잘 바뀌어가지고 맞아, 그런 거 있어. 비난했다 감쌌다 비난했다 감쌌다 달면 삼키고 쓰면 맺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무슨 본인이 패배하면은 뭐 강에 뛰어들겠다는 얘기도 그렇게 하더만 참 강은커녕 강 끊었나 보지. 이해해줘. 강 끊는 건 이해해줘. 강은 끊어야 돼. 나도 강을 끊었는데 뭘 그래. 말이 너무 가볍잖아요. 지난번에 그 나 출당시키자는 얘기 나왔을 때도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출당까지 시키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리고 직접 그래 얘기했었어. 맞아.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의 도리를 뭐 안 지켜도 되나? 사람도 여러 종류잖아. 그럼 도리도 여러 종류인 거야. 도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도 도리가 있어요. 있지. 응? 특히 그 주인 지키는 개. 아이고 개는 도리가 확실하지. 근데 개의 도리. 예, 개도리. 난 소한테서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소한테. 있죠. 소도리. 소도리, 어. 사람은 사람도리. 소는 소도리. 닭은? 응? 닭도리. 달개도리. 예. 그렇게 해야지. 그 예, 발음 잘해야 돼. 예. 근데 닭이 가질 수 있는 도리라는 건 뭘까? 이제 닭은 이제 그 지 몸이 가려우면은 그 흙에다가 막 지 몸을 비벼가지고 이 흙으로 목욕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진드기 안 생기지. 그렇죠. 응. 이 주인이 그런 환경만 잘 만들어 주면은 이 닭은 또 도리를 지켜가지고 목욕을 해요. 그렇구나. 그런 게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고양이는?
고양이도 도리 잘 지키지. 지 똥은 또 지가 흙으로 이렇게 잘 발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덮기도 하고. 애가 워낙에 깔끔해가지고. 맞아, 그렇지. 고양이도 그렇지. 그 나 옛날에 키우던 고양이는 도리 진짜 참 잘 지켰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지켰어? 그 바람은 피더라도 집에는 꼭 들어왔어요. 그 들어와서는 마치 자기는 집을 나간 적이 없었다는 그 표정 있잖아요. 그 앙큼 맞은 표정. 아, 난 몰라. 그 표정 뭔 얘기한 게 갑자기 고양이 얘기를 그 해. 나갔다 온 거 다 아는데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는 거고. 그 고양이 말고 쥐는? 쥐는 쥐. 글쎄 난 쥐도 도리가 있다고 봐. 쥐돌이 쥐돌이. 남의 거 파먹을 때도 이 정도까지만 파먹자. 이러다 곡간 거들나겠다. 딱 멈추는 거야. 곡간 거덜내는 쥐도 있죠. 당연하지. 뭐 그건 좀 습성인데 습성 자체 그런데. 근데 그 쥐가 가축입니까? 가깝게 느껴봐. 나름 또 귀여운 맛이 있다. 아이고 됐어요 무슨. 근데 아이고. 우리 도리 얘기하는 너무 딴 데로 많이 샜다. 아이고 그러네. 응. 참 이건 도리가 아니죠. 그래. 예, 아무튼 얘기 다시 돌아와서 지금 나랑 그 친한 분들도 장화 홍 대표한테 그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볼 때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날 갖고 놀고 있다. 도리에 안 맞다. 도리가 그런 도리는 아닐까? 어떤 도리도리. 도리질, 고갯짓, 절레절레.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도리도리 되니까 아닐까? 도리도리 까꿍. 안 웃겨요. 미안합니다. 어디다 대고 깎고는. 아, 기분 푸시라고 한 거지. 어쩌겠어. 근데 나가려면 나가야지. 대신에 우리는 나가는 거 말고 들어가는 쪽. 안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늘 안으로 모시자. 나가라고 안 하잖아. 오늘 좀 늦었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 문 열어요. 늦게 들어가면 또 안에 금방 끝나. 참 이모는 한결같아요. 목소리도 같잖아.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저께 문통께서 보니까 대국민 보고대회인가 뭐 그거 하시더만. 아휴, 일요일 저녁에 생중계로 쫙 하래. 내가 뭐 TV를 없애든지 하지. 아휴, 이게. 며칠 전엔 기자회견. 어제는 대국민 보고대회. 근데 그런 거 해도 사람들이 안 보죠. 많이 보던데? 많이 봐. 보는구나. 보더라 그렇게. 그런 건 왜 하는 거예요? 국민들과의 소통. 이해가 안 가네. 그지. 국민들 피곤하게 하는 거죠. 이 소통이라는 그래. 거. 안 할수록 좋은 거는 소통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보수 야당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 보여주기식이다.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 뭐 자화자찬 이벤트다. 응? 그랬더니 국민들이 뭐래요? 관심이 없어. 아, 댓글 몇 개는 달리더라. 댓글. 왜 니들도 하지 그랬냐? 하랄 때는 안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배 아파하니? 이게 정상인가 왜 아직도 모르니? 소통이 쇼로 보인다면 불통으로 얼지 9년의 세력답다 진짜 니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몇 가지. 요즘엔 댓글도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립니까? 댓글보다 좀 비리비리해져가지고. 아이고. 근데 국민과의 소통이 정상이고 그거하고 요즘처럼 이래 하는 게 인기도 좋고 효과도 좋고 여러모로 두루두루 좋은 게 맞는 거라면은 그렇다면 만약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도 지금 하듯 저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맞아 나도 못해. 맞아. 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그 다 체질이 있고 캐릭터가 있는 거지. 그걸 바랄 걸 바라야 되고. 솔직히 우리가 몰라서 못한 거 아니냐. 안 맞으니까. 안 되니까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가주실래요? 얘기를 많이 했더니 좀 피곤하네 내가. 나도 갑자기 어제라 소통 얘기를 많이 했잖아. 예. 나 그래서 근데 알레르기 있나 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 게 일어났을까요? 아마 상속 분쟁과 관련해 가지고 예. 이 송선민 씨 남편이 그 연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선민 씨 남편이 아마 이 지금 송선민 씨 남편을 살해한 사람이 내가 이 상속 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정보를 주겠다. 정보를 줄 테니까 그 대가로 돈을 달라. 네. 이렇게 요구했는데 아마 송선민 씨 남편이 그 돈을 잘 약속한 돈을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갑자기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송선민 씨 남편을 갖다가 살해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피의자가
그 흉기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네요.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가 아닐까라는 그래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네.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흉기 또 급소를 찔러서 즉사를 하게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분노에 의한 범죄를 계획한 것은 아닐까, 또는 그 돈을 다 받기 위해서 협박 용도로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살인에 이르게 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를 들면 상속 소송이 있다면 원고와 피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피고 측에 서서 피고를 도와주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피고를 도와주는데 도와주면서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금전적인 대가를 바랬는데 이 피고라는 사람이 잘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돈을 주지 않으니까 그 상대방, 그러니까 소송의 상대방인 이 피해자 고모 씨한테 가서 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주겠다, 나한테 수억 안타까운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이 흉기로 피살당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어떤 인물인가요? 예, 그 천하장사 마돈나라는 그 영화 네. 미술 감독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네. 송선미 씨하고는 1년여의 열애 끝에 결혼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 경위를 좀 들여다보면 말이죠. 이게 재산 상속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고가 일어난 거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이게 예.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마 저도 변호사였지만 큰 쇼. 10억 원의 어떤 대가를 달라, 예. 이렇게 약속을 처음부터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대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화가 나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사실은 소송에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돈으로 받고 이런 것들도 사실 부도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만약에 정당하게 받을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뭐 약정금이라고 했다면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받을 것인데, 또 이런 법조타운 안에서 이런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사실은 놀랬습니다. 네. 예. 자,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모 씨가 피살됐다는 어제 소식으로 인터넷에서는 한동안 뜨거웠었는데요. 그 화제가 됐었는데, 근데 지금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이제 재산과 관련한, 그러니까 상속과 관련한 것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어떤 상속과 내용입니까? 관련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송선미 씨가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이 송선미 씨 남편분하고 또 이 송선미 씨 남편을 살해한 사람이 왔다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이 변호사 측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살해범을 어떤 증언을 이용해가지고 예, 예. 어떤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이 소송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문제는 이 살인범도 살인죄로 처벌해야 되지만은 송선미 씨가 정신적인